안녕하세요. 프리뷰낸 팀장입니다. 1월 14일 국내 경기 3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한 10시쯤 올렸어야 되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NBA 때문에 NBA 분석 툴을 조금 수정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모두 다 밤샘을 한 상황에서 오늘 제가 좀 예, 늦게 그 배구랑 농구에 관련된 프리뷰를 늦게 받았고 또 늦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자 배구는 일단 뭐 이거 저희가 지금 현재 12시 10분인데 12시 10분인데 이거 업로드하면 또 시간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남자 배구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카드의 핵심은 나경복이다. 근데 나경복이 최근 폼이 떨어졌다.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리시브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김지한이 잘 버텨주고 있지만 김지한으로는 힘들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카드의 현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뭐 지금 안 되는 게 없죠. 이 팀은 정지석이 다시 폼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고, 그다음에 임동혁과 링컨 뭐 누가 나와도 오늘 경기 승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난립니다. 그리고 조재영이 김민재한테 주전 자리에서 밀렸다가 다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뭐 현재 뎁스로는 팀을 하나 더 꾸려가지고 팀을 하나 더 꾸려서 뭐 구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지금 그러한 대한항공입니다. 이런 대한항공을 상대로 우리 카드가 오늘 경기를 뭐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대한항공의 그나마 대항마가 뭐 우리 카드 뭐 현대캐피탈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나경복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경복의 우리 카드의 척추는 나경복이에요. 아가메즈가 40득점을 올린들 진 이유가 뭐냐면 나경복이가 뭐 전혀 폼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저번 경기는 뭐 쥐까지 근육 경련까지 올라오면서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는 대한항공 승, 그 다음에 저득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과 KGC 인삼공사인데, 자, 현대건설 잘해요. 잘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잘합니다. 야스민 없이 이 정도까지 잘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조직력. 그 다음에 강성영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직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4세트를 보신 분들은 한 번에 무너지는 현대건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황현주의 어떠한 공격 성공률, 황현주가 야스민 자리에서 최소한 35% 정도의 공격 성공률은 이상은 보여주어야 하는데, 직전 흥국과의 경기에서 22%의 공격 성공률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현대건설이 상대편 서브일 때 한 번에 돌리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황현주가 이 정도의 또 공격 성공률을 보여준다면 현대건설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양효진마저도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센터라인들의 어떤 신장이나 높이가 다른 팀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박은진과 정호용,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한송이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효진이 그렇게 쉽게 미들라인에서 공격을 하기는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역시 감동의 역량인데, 직전 GS전에서 고이진이 엘리자벳 몰빵하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했죠. 답답합니다. 진짜 고이진 감독은. 제가 진짜 이 사람이
올 시즌도 내내 최선화 안 쓰다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좀 최선화를 쓰는 바람에 더 좋은 경기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물론 다행히 예, 최선화를 이제 중용을 하면서 16점 이후에 최선화가 전이일 때 박혜민으로 바꾸는 이제 똘똘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엘리자벳 몰빵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심각해요. 예, 심각해요. 왜냐면 인삼공사가 리시브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중앙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해가 됐지만 리시브도 직전 경기에서 43%의 효율을 보여주었고 중앙에서 정호용과 박은진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벳을 고집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선수들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역량 문제입니다. 역량 문제. 예, 뭐 감독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엘리자벳의 점유율만 한 5%만 줄여도 인삼공사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소용의 폼 또한 최근 나쁘지 않고 이소용이 좀 아픈 손가락이죠.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인삼공사는 정말 훌륭한 제가 봤을 때는 인삼공사의 지금 전력은 현대건설 다음으로 좋은 팀입니다. 예. 근데 그걸 못 살리네요.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고이진이 또 엘리자벳 몰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4일 휴식 후의 경기입니다. 인삼공사는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틀 전에 풀세트 경기를 하였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인삼공사가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호용과 박은진이 버티고 있는 인삼공사 그 다음에 이다현과 양유진이 버티고 있는 현대건설. 물론 현대건설이 조금 더 우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또 엘리자베스가 있는 인삼공사와 황현주가 있는 현대건설 아무래도 인삼공사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리시브 효율은 현대건설이 인삼공사보다 좋지 못합니다. 예, 최선화와 노란이 있는 인삼공사가 고예림 그리고 김영견이 버티고 있는 현대건설보다는 리시브가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뭐 인삼공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글쎄요 다득점 상황 일단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삼공사의 플러스 핸디캡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과 BNK와의 경기인데 오늘 박혜진이 아무래도 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박혜진이 출장을 할 것 같고 박혜진이 출장을 한다면 뭐 그냥 김단비의 공격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혜진이 볼핸들러 역할을 하게 되면은 김단비의 공격력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은 좀 김은선이 좀 시즌 아웃된 게 좀 아쉽죠. 예, 김은선이 시즌 아웃된 게 좀 아쉬운데 뭐 고아라와 나연정이 잘 메워주고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BNK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한별이죠. 김한별과 이소희의 컨디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김한별은 확실히 폼이 다운되었습니다. 예. 시즌 초반 보여주었던 김한별의 폼과 최근 경기 12월 24일 날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도 김한별은 나왔지만 그렇게 썩 좋은 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김한별의 폼이 오늘 경기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한 20일간의 휴식 기간 동안에 얼만큼 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김한별은 우리은행만 만나면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왜? 일단 우리은행 포워드들이 전반적으로 높이가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한별의 어떤 활동 반경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소희 또한 우리은행만 만나면 3점 슛이 줄어듭니다. 이소희가요 평균 7.7개의 3점을 던집니다. 예, 평균 7.7개의 3점을 던지는데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은 잠시만요. 7.7개. 그 다음에 제가 뭐 잘못 봤나 봅니다. 오버롤이랑 똑같네. 7.7개.
아, 메이드를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예, 메이드를 잘못 봤, 죄송합니다. 예. 아, 이소희가 우리은행 전에서도 3점을 7.7개 던지는군요. 예, 그럼 그렇지. 열심히 던지는군요. 예. 근데 열심히 던지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은행전에서는 약간 평균 득점이 떨어진다라는 점, 평균 득점이 떨어진다는 점, 이 점이 좀 아쉽죠. 일단 이소희가 직전 5경기에서는 이 3점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29%밖에 안 됐거든요. 오버롤이 35%인데, 그래서 뭐 충분히 휴식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얼만큼의 어떤 3점 적중률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BNK의 3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은행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3점 시도율이 좀 높아요. 3점 시도율이 높은데, 그래서 초반에 한두 개만 들어가지면은 뭐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어렵겠죠.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김단비란 에이스 있으며, 그 다음에 박지현, 뭐 박혜진, 이 두 명의 선수들의 컨디션만 어느 정도 추스린다면 오늘 BNK에 이기는 거는 뭐 다 예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 경기가 뭐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핸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핸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저희가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라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스탯상으로 그다음에 직전 경기의 어떤 흐름까지 본다면 우리은행이 무난하게 마인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무난하게 마인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라는 점, 그다음에 선수들이 얼만큼 몸을 잘 만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항상 수비 중심으로 풀어가죠. 수비로 풀어가고, 그다음에 BNK는 김한별과 이소희가 최대한 두 선수 모두 15득점 이상은 해줘야지만 오늘 비빌 수 있는 경기인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저득점,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마인승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모든 글들, 이 투데이에 있는 모든 프리뷰들 모두 열람 가능하십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많은 방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